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어제 축구 정말 아쉬웠었죠? 항상 월드컵 할 때마다 아쉬움의 연속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탈락은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응원 한번 해보면서 이번 주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오전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2400포인트를 지켜주었고 계속 내내 오전 오후 할 거 없이 계속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 결국 코스피는 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고 그래도 코스닥은 오전장에 한때는 거의 마이너스 0.6% 오늘도 시장이 좋지 않겠구나 라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다행히도 빠르게 복구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플러스 1.3%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 LG화학하고 삼성 SDI 이쪽이 나란히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고 다른 종목들은 대형주치고 1% 내외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금융주의 강세가 이어졌어요.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은 KB금융뿐만 아니라 제주은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인지 한번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처럼 플랫폼 기업하고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은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도 HLB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게임주, 제약 바이오, 2차전지 모두 견조한 흐름이 나왔었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닥도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있었네요. 그리고 기관도 매수세가 있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과 외국인이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계속 매수세를 늘려갔었고 결국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고 최근의 수급을 보면 그렇게 썩 많은 물량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 11월 초 당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0억 이상도 이렇게 매수 매도가 반복되었다면 지금은 같이 반복은 되어도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오늘은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 SDI. 오늘 모처럼 소폭의 하락이 나왔었죠. 역시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오늘은 기관하고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현대차는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비록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렇게 많은 규모도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LG에너지솔루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SM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제가 어제 한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 폴란드에서 국내 많은 방산 기업들하고 방산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외국인이 방산 관련주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현대로템, SK하이닉스, LG화학,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자, 그리고 전날 해외 증시를 한번 보면 어제는 미국 증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S&P 500이 1.5% 하락으로 마감했고 나스닥이 1.6% 그리고 다우지수도 1.4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선 다우지수는 별다른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큰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의 3대 지수는 1.5% 내외로 움직임이 나왔었다면 2.6%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의 오전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00포인트 여기는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면 우선 코스닥의 주봉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2020년에 주봉상 22평선을 뚫고 내려가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그리고 네 번째
지금 크게 네 번째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22평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이 중요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번, 네 번,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22평선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그 위에서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은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디커플링은 될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긴 추세에서는 거의 동일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22평선을 뚫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저는 코스닥이 과거처럼 주봉상 22평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마이너스 0.4%, 그리고 대만은 0.7%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해 지수는 2%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자, 모처럼 상해 지수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국내 증시도 오늘은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풀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장에는 시장이 참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시가부터 계속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국내 시장에게 조금은 반전될 수 있는 흐름을 제공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딴 봉쇄에 따른 시위까지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봉쇄가 조금은 완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위도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중국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봉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시위도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오늘은 시장에 조금은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날의 미국 증시를 한번 보면 우선 급락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한번 이런 이슈를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중국에 있는 아이폰 생산 공장에서 봉쇄 정책에 따른 생산량이 600만 대나 감소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사실 국내는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고 있다면 미국은 애플이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틀에서 전 세계 시장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애플이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마저도 이 생산량이 감소하고 실적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꼭 애플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제조업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까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직전에 애플도 3분기에 생산량이 감소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불황을 겪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애플만큼은 조금은 다른 특수성이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다른 제조업 대비 조금은 견조한 종목이다, 그렇게도 연결지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3분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약 600만 대 정도 생산량이 감소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사가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으로 하여금 전날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은 조금은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더라도 명품 소비는 줄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애플의 아이폰이 명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일반 소비자와는 달리 명품을 바라보는 관점들, 그것과 조금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인 애플마저도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생산기지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시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값싼 노동력도 아닌 것 같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이슈, 그게 가장 큰 한몫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부정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중국 내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꺾이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점을 보면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 중 중국이 담당하는 것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약 25%거든요. 그에 반해 삼성전자는 9.6%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 더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내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제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래도 오늘 시장 흐름이 견조해서 그런지 어제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8만원 초반 직전 저점 부근에서 정말 찐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깨지게 되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의미 있는 가격대였고, 그 가격대를 이탈한다는 것은 투심을 돌리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삼성전자는 조금 흐름이 견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1선을 이탈했거든요. 그렇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선 이평선에 주봉상 242평선, 그리고 22평선과 12평선까지 많은 이평선들이 지금 지지 역할로서 주가를 받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3주 정도 쉬었던 만큼 12월쯤에나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이슈들 말씀드려볼게요.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내일은 3분기 GDP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신규 고용률과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를 했는데, 내일 또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파급력 있는 인물이 굳이 전 세계에서 한 명을 뽑는다면 바로 파월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최근 시점이에요. 그래서 과연 어떤 언급을 할 것이고 또 시장에는 어떤 파급력을 미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2월 CPI 발표는 정확하게 2주 뒤에 있어요. 12월 13일. 이때 11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저번에 7.7%가 나왔죠.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컨센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7% 초반대까지, 예를 들어 7.2%? 이 정도 크게 떨어진다면 연말에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다들 1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